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시장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헤드라인부터 뽑아봤습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캐시 이즈 킹, 그러니까 현금이 갑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근데 여기에 따르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이 7일간 집계를 좀 해봤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현금성 자산의 1,231억 달러 정도를 유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달 이후에 최대 규모의 현금에 대한 순유입이다라고 집계가 됐고요. 새해 첫 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연초에 증시의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서 현금으로 좀 갈아타라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 호황이었던 작년에도 고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좀 작용했었던 한 해였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을 좀 집계를 해보더라도 1조 3천억 달러 정도 현금성 자산에 자금이 유입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트렌드가 일단은 2024년 첫 주에도 이어졌다 정도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난 한 주간 주식에도 76억 달러 정도를 유입을 시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빴다라고만은 또 볼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주식형 자금에도 2주 연속 순유입이었다. 그리고 최근 10주간 중에도 8주 동안 순유입이었다라는 팩트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까요?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불안한 연초 장세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요, 연초 분위기가 한 해 증시 성적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1950년 이후에 좀 집계를 해봤더니 S&P 500 지수의 새해 첫 5거래일간의 그런 향방이 한 해 방향성과 같을 확률이 무려 69%나 됐습니다. 거의 이제 70% 가까운 확률로 첫 시작이 한 해 좀 장사를 좌우한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12년간을 보더라도 8년간 이 같은 좀 동일한 방향성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바로 올해가 되겠죠. 이런 해에는 연관성이 83%까지도 상승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 16차례 중에서도 14차례나 대선해에 새해 첫 5거래일간의 증시 방향성이 한 해 장사를 또 좌우를 했다라고 역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첫 5거래일간, 지금 4거래 정도 좀 진행이 됐죠. 이 4거래일간 1.5% S&P 500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을 또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첫 5거래일간 지수가 1% 이상 하락한 게 바로 2022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을 하듯이 이때는 이제 연간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S&P 500 지수가 20% 가깝게 떨어졌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시작은 분명히 좋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예상치를 넘어선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비교적 좀 선방을 한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3월 달에 금리 동결 전망이 한 주 전과 비교를 해서 11%에서 34%로 상승을 했습니다. 즉, 고용지표가 나온 이후에 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전망이 낮아졌다는 점을 좀 봤을 때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것은 연초 증시에 계속해서 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12월 달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전달 대비해서 0.2%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시장 대응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올해의 또 주요한 증시 이슈 중에 하나죠. 이것과 관련한 좀 소식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 수프림 코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대선에 대한 출마 자격에 대해서 직접 심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지난달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 2021년 1월 달에 의회 폭동에서 트럼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법원 측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이 해당 판결을 심리 없이 기각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자신들이 심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선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중을 나타낸 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심리는요, 이 또 첫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2월 8일로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의 일단은 전망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선의 증시 영향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의 좀 향방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소스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트럼프 대 바이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소속의 코넬 웨스트라는 후보가 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처럼 3자 대면 구도 시에 일단은 트럼프가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월 24일에서 10월 20일까지 집계를 좀 해봤을 때요. 트럼프가 42.3% 그리고 바이든이 40.8% 정도의 지지율을 보일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일단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임기 4년차 아니겠습니까? 임기 4년차를 좀 보면요. 4년간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증시 성적이 좋았다. 일단 우호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1928년 이후에 집계를 해봤을 때 이 임기 4년 차의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7.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률 중간값도 10%가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를 부양하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던 대선 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월별 변동성은 좀 심한 그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대선에 1월에서 5월간은 좀 등락이 심한 상황. 그러니까 예측을 좀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월 달에서 8월 달 정도에는 랠리를 펼쳤다가 9월과 10월 정도,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는 또 부진한 장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월과 12월 달에는 대선 이후 안도 랠리가 나타났었다. 실제로 또 12월 달에는요, 특히 상승 확률이 83%에 달할 만큼 굉장히 우호적인 장세가 벌어졌다. 이런 팩트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항공기 벽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운항 중단이 됐는데요. 이 종목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 항공이었죠. 여기에서 보잉사의 737-9 맥스 항공기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사진에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 보고 좀 놀라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리건 주에서 이륙한 해당 여객기가 이 이륙 직후에 회항에서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공중에서 바로 이렇게 동체 측면이 일부가 뜯겨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래스카 항공에서 즉각적으로 해당 항공기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셈인데요. 알래스카 항공이 참고적으로 이 운항 중인 해당 여객기는 65대 정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며칠간 전면 유지 보수 그리고 점검을 이제 인스펙션을 하게 될 전망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 항공기는요. 지난해 11월 달에 출고가 돼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간에 또 145차례의 비행을 했을 만큼 좀 문제가 없었는데 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맞닥뜨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보잉 주가 향방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고공행진을 하던 보잉 주가였는데요. 악재에 직면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작년에 이 37%나 보잉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7% 정도 내려온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우호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2년도에 480대 상업용 항공기를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까지 이제 집계를 해보더라도 461대를 좀 인도를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도 트렌드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157대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340대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은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호재가 전해졌죠. 지난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의 787 기종, 드림라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잉의 차세대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 기종에 대해서 중국에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일단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도된 지 2달밖에 안 된 어떻게 본다면 새 항공기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결함에 대한 공포가 재고조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787 기종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1년 그리고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좀 장기간 인도가 중단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좀 복기를 해보더라도 조금의 문제였다. 그러면서 검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뉴스가 처음에 나왔었다가 예상보다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인도가 중단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슈가 또 보잉의 주가를 짓눌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역시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보잉이 갖고 있는 불안 요소, 에어버스와의 좀 경쟁 구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잉의 최근 몇 년간의 인도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2년도에 660대가 넘는 항공기를 인도를 했고요. 작년에도 이제 가이던스가 730대였는데 733대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역시 긍정적인 트렌드를 나타내는 인도 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보잉에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렇듯이 에어버스와의 경쟁 구도 역시도 보잉의 향후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캠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